그럼 이제 렌즈를 세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손톱에 딱 해서 가장자리 이빨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깨지는 렌즈는 조금만 눌러도 그냥 깨집니다. 반토막이 나는 수도 있어요. 안과 전문의 차용재입니다. 차 원장님과 드림 렌즈를 하고 있는 신은주입니다. 오늘은 드림 렌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이 렌즈를 닦는 거, 그리고 렌즈통에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요. 우리가 드림 렌즈는 밤에 잘 때 끼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먼 데 가서 혼자서 자게 될 때 렌즈를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할까, 어떻게 씻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해외여행 갈 때 드림 렌즈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드림 렌즈의 세척, 보관, 그리고 이동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일단 렌즈를 세척하기 전에 다목적 용액이랑 보존액 혹시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질문을 바로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액체 용품들이 있습니다. 보존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보존만 하는 거고요. 다목적 용액에는 렌즈 보존 플러스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건데 렌즈에 의한 각막염 등의 염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 기능이 추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액보다는 다목적 용액을 쓰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보존액은 렌즈를 간단히 짧은 시간 보존할 때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단백질 제거라던가 렌즈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해주는 추가적인 제품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목적 용액은 한 가지 이 용액 안에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를 세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용액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 상태로 들어와요. 집게로 렌즈를 잘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서 렌즈를 닦을 건데 손 씻고 나면은 손이 너무 건조해서 핸드크림 바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렌즈 표면에 기름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절대 바르지 않은 상태로 비누로 손을 깨끗이 한 후 바로 렌즈를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세척액이라고 있는데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에 네 번째 손가락 여기를 이용해서 닦을 건데요. 이렇게 원을 그리며 세척을 하게 되면은 더러운 게 다시 묻고 더러운 게 다시 묻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닦으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닦아주시거나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내 손가락이 굉장히 두껍고 힘이 세다 그러면 이 안쪽 면을 닦을 때 절대 무리하게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덜 닦였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차라리 낫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렌즈의 안쪽 면이 거품이 거기에 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렌즈를 끼운 후에 손을 최대한 오므리고 바깥쪽도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손톱에 딱 해서 가장자리 이빨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도 동작에 속합니다. 잘 깨지는 렌즈는 조금만 눌러도 그냥 깨집니다. 반토막이 나는 수도 있어요. 비누 거품 세척액을 헹궈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물을 좀 담아놨고요. 집에서 우리가 렌즈를 세척하실 때는 흐르는 수돗물에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돗물은 멸균된 상태의 물은 아니고요. 수돗물 안에 들어있는 균들은 좀 심각한 균들이에요. 렌즈 케이스에서 자랄 수 있는 균 중에는 곰팡이 계통의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용액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면은 수돗물이 있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흥건히. 그러면 수돗물을 잘 털어주셔야 돼요. 밑에 꼭 받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목적 용액 있으시죠? 이것도 세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세척액이 아니라 다목적 용액으로도 세척이 가능해요. 이 다목적 용액은 거품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 거품이 안 나지? 그래서 계속 닦을 필요가 없어요. 잘 세척한 렌즈 위에 눈에 닿는 면에 인공 눈물을 흔히 사용하는 인공 눈물이에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을 넣으면 살짝 넘칠 수 있는데 넘치지 않네요. 찰랑찰랑하게 렌즈 위에 인공 눈물을 가득 채워주시면 완벽한 렌즈 착용 전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 눈물은 끼고 나서 잠깐 동안 눈이 아프거나 렌즈가 눈에 붙어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또는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렌즈를 끼려면 렌즈가 이렇게 수직으로 변하게 되죠. 인공 눈물이 이게 흐르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 한 방울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렌즈를 올려놓고 이렇게 숙이시면 인공 눈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보존액을 사용하셔도 되고 다목적 용액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건 다목적 용액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보관을 하실 때는 이런 렌즈통, 불투명한 것보다는 투명한 렌즈통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렌즈를 넣는 방향은 눈에 닿는 면이 하늘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공기 때문에 눈에 닿는 면은 세척이나 살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닿는 면은 꼭 하늘을 보시게 넣어주시고요. 다목적 용액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거나 먼 곳에 가 있을 때 다목적 용액을 분실되거나 좀 뭔가 좀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서 쓰기 그럴 때는 절대 수돗물을 담거나 식염수를 담그시면 안 됩니다. 보존액이 나쁘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니까 보존액이라도 쓰셔야 됩니다. 렌즈 케이스를 매일매일 보존액을 갈아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목적 용액도 사실은 매일 가는 걸 추천드리고 정말 길어도 한 이틀 이내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가만히 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액이 괜찮은데 이동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 병원에 이 렌즈를 챙겨 오셔야 되잖아요. 가방에 렌즈 케이스를 넣고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렌즈 케이스가 수직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위아래가 아예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용액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렌즈 통은 선이 있어요. 이 선까지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흔들릴 때 용액이 좀 있으면 완충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깨지거나 가장자리 이빨이 나간다거나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용액이 많은 걸 추천드릴게요. 렌즈 케이스를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 비행기를 타는데 하루를 넘게 탄다. 비행기 안에는 화물칸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균이 번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장기간 착용을 못 하실 경우에는 이런 용액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이런 렌즈 통이 있어요. 처음에 렌즈가 올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통이거든요. 이건 병원에 문의하시면 이걸 주실 거예요. 이걸로 렌즈를 실제로 이 렌즈를 아까처럼 세척한 후에 말려야 됩니다.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다 마른 상태로 뚜껑을 닫아주시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렌즈를 보관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갈 때나 비상용 드림 렌즈를 보관을 하고 싶다. 1년을 낄 수도 있고 2년을 낄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드림 렌즈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보존액을 사용할 때 렌즈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보존액에 담궈 있었잖아요. 뒤집어서 렌즈를 넣으면 됩니다. 렌즈가 밥 공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엎어져 있는 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케이스 안에서 렌즈가 돌아다니게 돼요. 움직이면. 그러면 렌즈가 파손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케이스를 활용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끼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관리해 주실 때 내가 착용하는 렌즈는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아이 드림 렌즈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착용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드림 렌즈를 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드림 렌즈의 세척, 보관, 또 이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유익하실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